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세종시 뉴스 한번 볼 텐데요. 행복청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공모수행업체의 아우리 2022년 착공, 2025년 개관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의 수행업체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제설계공모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용역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8개월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단지의 어린이 박물관 착공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시설로 규모는 연면적 17,050제곱미터, 지상 2층, 지하 1층이다. 올해 10월 중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후 기본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공사 착공,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백 문화박물관 센터장은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국내 최고의 도시건축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 이 도시건축박물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접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 이렇게 좀 유명 도시들 가면 그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소개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국내에는 이런 게 좀 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세종시는 워낙 처음부터 잘 계획되고 물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만큼 100%는 아닐지 몰라도 또 이렇게 차근차근 도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도 또 더 높아질 테고 다른 도시들이 발전을 나가는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세종과 같은 도시를 해외에서 와서 이제 보고 어떻게 좀 배우고 발전시켜서 그쪽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지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잘 이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서로서로 좀 의견도 모으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다음은 대전 뉴스입니다. 대전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 문제없다. 대전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제기된 논란에 대해 최근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6일 지역의 A 개발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무효 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2-2 지구 내 토지를 일부 소유한 A 개발사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일단 문제없음으로 귀결됐다. 본안 소송에 대해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2-2 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이 본안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도안 2-1 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사업 부지 가운데 생산 녹지가 30%를 초과한다며 일부 토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소송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생산 녹지 지역 30% 초과 조항이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시켰다.
또한 2-2지구는 유성구 학하동과 용계동 일대 59만여 제곱미터의 5,972세대 1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최근 정부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것을 좀 반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어떤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유동성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그 투자처를 찾아다니고 있죠. 게다가 지금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현재 좀 돈을 풀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궁금할 텐데요. 현재는 뭐 금을 산다거나 달러를 산다거나 하는 가운데 이 증권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서 전해 이동 사상 최대 141조 증시 대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투자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충격과 정부의 강력한 집값 잡기 정책으로 위축되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으로 일부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꺾이면서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가계의 최대 투자 대상인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 하락해 3주째 연속 내렸다. 강남 4구는 0.2% 하락하며 올해 1월 27일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강남권 자산가들은 더 이상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꼬마 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폭락한 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증시에는 향후 진입을 위한 증시 주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등이 포함된 증시 주변 자금은 총 141조 7,281억 원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보다 23%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놨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도 28조 1620억 원에서 44조 2345억 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예적금 및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증시 주변으로 놀랄만한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박스권 장세가 깨진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네, 한창 주가가 14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많이 어제는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상황이 또 조금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마 부동산보다 또 이런 쪽으로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기회다. 그때 한창 떨어졌을 때 지금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 좋은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네, 다음은요. 집값 떨어져 대출 가능 실수요자 강남 입질. 지금 그 부동산 집값이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5억 이하로 이제 살짝 떨어뜨려서 거래가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이촌동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직장인 정모 씨는 올해 초만 해도 이사 생각이 없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된 후 이사 계획을 접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되면서 강남으로 갈아타기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 집값, 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다.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15억 원이 넘어 대출이 안 나왔던 잠실 아파트가 이달에 15억 아래로 떨어져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파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15억 원 이하 대출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으로 대출이 원천 봉쇄된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세 하락하면서 대출이 가능해지자 자금 부족으로 이사를 포기했던 실수요자들이 강남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때마침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산정 전에 집을 처분하려거나 6월 30일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수자들은 이때가 강남 입성 기회라며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서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하향기에 접어든 가운데 같은 단지여도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고 15억 원 초과 중대형 매물은 가격이 하락해 소형과 중형 간 간격차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2월 13억 4천만 원에 손바꿈 됐지만 같은 달 전용 84제곱미터는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 중형과 소형의 가격 차이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난다.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12억 원대에서 올 초 13억 원으로 오르고 전용 84제곱미터는 16억 원이 넘었지만 15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잠실 파크리오도 전용 59제곱미터는 호가가 14억에서 15억 원대 형성돼 있고 전용 84제곱미터는 16억 원대로 중형과 소형 간 차이가 1억 원밖에 안 난다. 역대급 강남 로또 원베일리 9월에 225가구 분양 나온다. 강남 분양 가뭄 속에서 담비 같은 역대급 로또 분양이 9월에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가 철거한 지 1년여 만에 공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규제를 피해 후분양, 일반 분양분 통매각 등 추진하다 결국 오는 9월 일반 분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서초구청에 착공계를 내고 이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함으로써 일반 분양 전 모든 인허가 과정을 완료한 셈이다. 2018년 11월 말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강남 재건축 중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전망이다. 일반 분양 물량은 총 225가구가 나온다. 지난달 분양했던 르엘 신반포의 청약 가점이 최저 62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60점대 이상이 당첨 가능권이다. 분양가는 평당 평균 4,900만 원 이하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초구 재건축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통상 4,891만 원이었다. 이 경우 원베일리의 시세 차익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원베일리의 바로 옆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해 8월 전용 59제곱미터가 23억 9천만 원에 손바뀜하면서 평당 1억 원 시대에 막을 열었다. 네, 이거 가점 드시는 분들 이거 꼭 노려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드네요. 분양 가구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건축이나 이렇게 재개발로 나오는 그런 물량들은 일반 분양분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비타민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